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그 현실적인 고통 속에 계세요. 근데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세 번째 결혼 맞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위자료, 뭐 재산 분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 이상 혼인 관계는 있는데 혼인 신고는 안 돼 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요. 또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하고요. 두 번째 남편의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다른 여자를 시켜가지고 본인은 확인을 하게 하고 대출까지 무리하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약 배우자 몰래 어디 딴 데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재산을 축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걸 따로 좀 청구할 수가 있나요? 남편 그게 뭐 재산 탕진하고 이런 걸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따로 이제 별개 이혼하고는 별개 이제 소송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부부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부부가 증여했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했다는 건 돌려받지 못하는 게 됩니다. 남한테 빌려주고 남한테 당한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부부간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숭실대 PB학과 겸임 교수이자 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정복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얘기를 쭉 해보니까요. 뭐 부부 사이에 이런 돈 문제로 인한 갈등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경제권, 남편과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가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남자가 갖는다, 여자가 갖는다 뭐 그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보다 보면 어떤 집안은 아내가 좀 더 재테크가 됐든 돈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집이 있고요. 네. 어떤 집은 또 남편이 뛰어난데 조금 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뭐 배우자가 관리하는 게 낫다 그렇게만 보는 거죠. 그럼 누가 내가 더 낫다, 우기면? 아 우긴다고요? 네. 그럼 뭐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뭐. 부부가 살다 보면은 그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이렇게 우기게 되지 않아요. 서로 그냥 이렇게 위해주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능력이 네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맡기는 거지. 그걸 갖고 그래요? 제가 머리 결혼을 안 비우고. 해봐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돈을 관리하는 데는 뭐 IQ나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EQ 잘하나요? 뭐 이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흔히 이제 MQ라는 게 있어요. 이제 MQ? 예, 그러니까 머니 쿼티언트라는 줄임말인데 이 돈에 관련되는 어떤 IQ가 있어요. 근데 그게 뛰어난 사람이 부부간에도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좀 더 우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개수와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을 때 여러 개는 있는데 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무슨 상품의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울 때 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싸우나요? 돈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는 첫 번째가 애에 관련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 쓰이모 구스, 몇 년 전에는 뭐 쓰이페이스 뭐 이런 것들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아빠와 엄마 간에 이제 견해가 틀린 거죠. 아이들 옷. 야, 무슨 애 파카를 80만 원짜리 사줘. 근데 이제 엄마는 맨날 집에서 애 학교 데려다주고 정문에서 교문에서도 보니까 다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와서 징징거리면 그걸 공감을 하니까 우리 애 또 기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사주고 싶은데 아빠는 야, 나는 16만 원짜리 홈쇼핑 파카 입는데 애가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거로 싸우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들은 거죠. 이게 또 가장 흔한 게 이제 주부와 남편 간에 트러블이 많은 게 애들 학원비. 근데 이제 남편은 본인이 옛날에 30년 전에 학원 다녔던 종합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어 학원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MQ가 떨어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버는 사람 입장하고 쓰는 사람 입장의 차이가 커요. 맞아. 나가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벌었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돈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 외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애들 학원비다 뭐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적금을 깰까 대출을 받을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빚에도 크게 이제 나누면 사채 쪽이 있고요. 네.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대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채 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을 대면 절대 안 그럼요. 되고요. 문제는 이제 보험이나 적금을 깰까 아니면 대출을 받을까 할 때 그 득실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난 대출은 싫어 그랬는데 지금 벌써 보험 푼 게 10몇 년이 됐는데 가서 깬다. 보험은 깨면 안 이건 아니죠. 적금 만기 1년 남았는데 깬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적금이 지금 얼마 정도 기간이 남았고 보험은 또 얼마 정도 만기가 남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을 깰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차피 빚을 질 상황이라면 빚 잘 지는 법. 어떻게 하면 빚도 슬기롭게 빚을 질 수 있는지. 슬기롭게요? 그다음에, 예, 나에게 맞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게 대출이라 아니면 빚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딱 장벽을 치고서 한 단계 넘어서 봐야 돼요. 쉽게 남의 돈이라는 자체를 해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잘 나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빚을 져서 실패를 해요. 빚이라는 자체, 대출이라는 자체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내 인생을 꺾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계산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환이 되는데 이건 갖다 빌려서 흔히 얘기하는 아주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빌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분들은 열의 9이 빚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심하셔야죠. 혼나셨네요, 지금. 조심하시래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 교육비가 들어가면서부터 요즘은 저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어떤 가정 경제를 꾸릴 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연령별로. 많은 분들이 그걸 질문하세요. 연령별로 물어보는데 정답은 연령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2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재테크의 방법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특히 이제 부부에 초점을 맞추면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대화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돈 관리도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서로 딴 주머니를 차고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해서 오픈한 부부보다 똑같이 60이 됐을 때 갖을 수 있는 재력은 크게 차이가 나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오픈을 해서 중복 투자를 안 한다든가 또 하나 견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끼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돈을 벌고 있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마누라한테 미안해서 벌어오는 남편한테 미안해서 그 부분 자체에서 주림이 생기고요. 그 모습을 애들이 고스란히 보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자체보다도 가장 근본은 아끼는 습관 자체가 배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부모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게 가정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네. 지금 부부간의 자기 재정 상태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재테크 효율성으로도 좋다 그랬잖아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제가 상담해본 맞벌이 부부의 이혼 사례 중에 대부분은 상대방이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고민이 그렇습니다. 마당 있는 집으로 빚을 내서라도 좀 이사를 가자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지금 그 가정은 이제 50대 초반에 애들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부라면 정답은 집을 넓혀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50대가 되면서 남자들은 수입의 곡선이 꺾이기 시작을 대부분이 해요. 근데 애들은 대학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지출이 커지고요. 네. 대학이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에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지출의 고비를 이루게 되는데 오히려 이때는 현금을 좀 더 늘려야 될 비중을 늘려야 될 때인데 우리 현금보다 부동산 쪽으로 가고 심지어 대출까지 낀다? 이거는 아빠의 그냥 단순한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문가께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눈이 반짝일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돈을 좀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은 꼭 해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거 메모해야 되겠다. 첫 번째. 돈을 잘 굴리는 거는 아까 부동산 전문가도 나오셨지만 부동산도 있어요. 또 주식을 잘하는 것도 있고 모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하는 방법만 물어보러 다니고 찾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그 학생들의 부모거든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투자의 방법 하나의 금융상품에서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삶 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대화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제가 많은 부부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꼭 하는 얘기는 부부가 그리는 30년 뒤의 모습을 써보자. 당신은 어떤 꿈, 어떤 집에 어떻게 살고 차는 어떤 거, 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양쪽이 써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괴리가 나타나요. 이 괴리를 좁혀가는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면 필요 자금이 생깁니다. 그걸 느꼈을 때 스스로 이거를 벌어야지 하는 아빠의 의무감, 이걸 더 아껴야지 하는 엄마의 의무감, 이런 모습을 보는 아들의 부모에 대한 고마움, 이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가족들이 그런 인생의 돈의 플랜을 한번 같이 짜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스스로 MQ를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그렇지. 얘기. 정말 인상적이고요. 진짜 가정의 어떤 진정한 재테크 성공을 향한 길이 부부간의 대화에서 출발한다는 거 저희들이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